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내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이 철거됩니다. 국방부는 5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군사 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당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법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김경수 의원실의 한모 보좌관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한 보좌관은 지난해 9월 드루킹의 측근인 김모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8살 김모 양과 공범 20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김 양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대내외에 공개하고 북한 표준시도 남한과 맞추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비공개 일화를 공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공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대내외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라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차피 못 쓰게 된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며 기존 것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남아있는 등 핵실험장은 건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선언하면 북한이 왜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냐며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현재 30분 차이가 나는 남북의 표준 시각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현재 서울의 표준시보다 30분이 늦습니다. 김 위원장은 같은 표준시를 쓰다 바꾼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며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남과 북은 같은 땅이고 이곳에 오기까지 불과 몇 미터 걸어왔을 뿐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다른가라며 오늘 이렇게 좋은 합의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번 계기에 시간을 통일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은 국제사회와 조화를 이루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이자 향후 예상되는 남북, 북미 간의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당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방법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고 이를 위한 진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핵화가 달성되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불가역적인 조치들을 북한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 등 부분적 보상이 있는지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핵 제거를 설득하는 데 있어 그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가 스위스 제네바와 싱가포르로 좁혀지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7일 북미 회담 개최 후보지가 2곳으로 압축됐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유력 후보인 스위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학했던 곳인데다 미국과도 관계가 좋다고 아사히는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연동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3, 4주 내에 열릴 것이라고 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5월 중순에 열리면 너무 바싹 붙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회담 장소가 좁혀진 만큼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조금 빨리 나오지 않겠느냐며 북미 회담 일정을 보고 연동해서 한미 정상회담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이 남북 정상회담 협의의 후속 조치로 내일부터 군사 분계선 일원의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확성기와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63년부터 확성기를 가동해왔던 군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3일 오전 0시부터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방송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현재 표준 시간인 평양 시간을 다음 달 5일부터 한국의 표준시와 맞출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평양 시간을 고침에 대하여라는 결정을 통해 평양 시간을 동경 135도를 기준 자오선으로 하는 30분 앞선 시간으로 고친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표준시는 지난 2015년 8월 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서울 표준시보다 30분 늦게 적용됐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5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전국 주도권을 두고 맞붙고 있습니다. 차영경 기자입니다. 4월 임시국회 마감을 하루 앞두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세동 국회의장이 정례회동을 했습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거취와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극심한 공방으로 4월 임시국회가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없이 끝나는 가운데 정 의장은 국민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두렵다며 5월 국회는 4월 국회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건 특검법 처리를 위해 요구한 5월 국회 소집을 논의 중인데 민주당은 특검 반대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지난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도 논쟁거리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비준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판문점 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정부에 당부하는 한편 당의 총력 지원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홍 대표는 그동안 남북 대화를 위장 평화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 구걸 정책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해왔습니다. OBS 뉴스 차은경입니다.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김경수 의원실의 한모 보좌관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한 보좌관은 오늘 오전 9시 34분쯤 경찰에 출석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충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한 보좌관을 상대로 드루킹 측과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김 의원과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 보좌관은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제적 공준화 모임 핵심 멤버 김모 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늘 6.13 지방선거에 나설 부천시장 등 9개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부천시장 선거에 장덕천, 동두천 최용도, 가평 정진구, 여주 이항진, 용인 백군기, 이천 엄태준, 의왕 김상돈, 평택 정장선, 화성 서철모 등이 후보로 나섭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기도당은 도내 전체 31개 가운데 21개 기초단체장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나머지 10개 기초단체장 후보도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아희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다음 달 3일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수면 부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전엔 성경 등을 읽고 오후에는 아들과 사위 등 가족을 접견하는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선 강훈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가 변호인단으로 참석합니다. 검찰 측에선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 2부와 첨단범죄수사 1부 측 검사들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첫 기일에 양측의 입장을 듣고 다음 달 10일 열리는 두 번째 기일에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이 다스는 MB 것이란 전제하에 성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뒤 검찰 조사도 거부하며 혐의를 부인해온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같은 입장이어서 향후 재판에선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물벼락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내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달 16일 광고회의 도중 광고대행사 A팀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컵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매실 음료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폭행 외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광고회의는 광고대행사의 주요 업무인데 난폭한 언행으로 회의를 중단시킨 만큼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물컵을 명확하게 사람을 향해 던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관련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조 전 전무를 상대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사장이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에서 공사 관계자에게 난동을 부린 여성이 맞는지 영상을 분석하며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BS 뉴스 이윤택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오후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18살 김모양과 공범 20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두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와 직접적인 살해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박 씨에 대해 1심처럼 살인 방조가 아닌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될지 등이 관건입니다. 김양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계획범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살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 제주항로 여객선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다시 운항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 제주항로 여객선 운항 신규 사업자로 대저건설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저건설은 인천 제주항로에 6,800톤급이었던 세월호의 3.6배에 달하는 24,000톤급의 오리엔탈 펄 8호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리엔탈 펄 8호는 최대 1,500명의 승객과 차량 120대, 컨테이너 214TU를 싣고 시속 41.3km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오늘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경기가 65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이 58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오후부터 차차 해소가 되겠지만 이 밤부터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4도, 대전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같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국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최고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쪽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4도, 인천은 20도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낮 기온 24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가평은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밤 남부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